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 명단 26인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26인 명단 예측을 했는데 예상한 대로 26인이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선수 선발한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는데요. 마지막 두 자리를 놓고 좀 고민이 많았는데 다수의 예상대로 김지수 그리고 양현준 선수가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26명 어떤 선수들이 명단에 포함됐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의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 수비수에 김민재, 김영건, 김주성, 김지수, 김진수, 김태환, 서령우, 이기재, 정승현 선수입니다. 미드필더는 문선민, 박용우, 박진섭, 손흥민, 양현준, 이강인, 이순민, 이재성, 정우영,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입니다. 공격수에는 오연규, 조기성 선수 2명이 포함됐습니다. 골키퍼 3명, 수비수 9명, 미드필더 12명, 공격수 2명까지 총 26명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골키퍼부터 볼까요? 일단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 선수가 포함이 됐는데 골키퍼는 사실 다른 이변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김승규 골키퍼가 주전으로 뛰고 조현우가 세컨드 골키퍼, 송범근이 서드 골키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김승규 골키퍼는 사실 큰 약점이 없죠. 발밑 기술도 좋고 선방도 굉장히 능력이 좋습니다. 어떤 팀에서 뛴다고 해도 크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김승규 골키퍼는 현재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골키퍼 자원입니다. 조현우 선수도 선방 능력은 김승규 골키퍼에 거의 밀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발밑 기술, 예전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그 발밑 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위험한 장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처럼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선방 능력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슈팅이 많고 우리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경기에 선발로 뛰면은 좋은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송범근 골키퍼는 두 선수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고요. 일단 두 선수 때문에 출전기에는 많이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표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자원은 명확합니다. 센터백에 김민재, 김영건, 김주성, 김지수 그리고 정승현 선수까지 총 5명이 있는데요. 일단 김민재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나머지 한 자리에 정승현 선수 아니면 김영건 선수가 경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성,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차출돼서 경기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나머지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나와서 충분히 그 빈칸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로 분류가 됐지만 박진섭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센터백 자원이 없을 때는 박진섭 선수가 센터백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풀백 자원인데요. 일단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기재 선수가 있고 김진수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대표팀에 자주 차출이 되는 선수들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기재 선수가 도대체 왜 뽑혔냐, 지금까지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대표팀에 오기엔 좀 부족한 선수가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해서 이기재 선수를 뽑았고 또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뽑았던 선수를 대회 앞두고 갑자기 안 뽑는 것도 더 이상한데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최고의 선수를 뽑긴 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기존 선수들과 더 융화될 수 있는, 지금까지 호흡을 잘 맞췄던 선수들을 뽑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이기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기재는 올해 소속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소속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수개월 동안 뛰지 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기재는 대표팀에 오면 항상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경기에 출전해 기대하는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우측 윙백에는 다행히 서령우가 나왔다. 하지만 왼쪽은 여전히 이기재와 김진수가 큰 대회를 치를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라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기재 선수의 활약을 보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지금 대표팀에서 왼쪽으로 풀백 자원을 뽑을 자원이 없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이 끝난 후에는 이제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풀백 자원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또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드필더는 문선민, 박용우, 박진섭, 손흥민, 양현준, 이강인, 이순민, 이재성, 정우영,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입니다. 미드필더는 사실 큰 이변은 없죠.
계속해서 뽑히던 선수들이 이번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양현종 선수죠. 셀틱으로 이적한 뒤에 계속해서 유럽 무대에 적응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아시안컵에 합류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긴 했지만 손흥민, 황희찬 선수는 거의 윙포워드에 가깝기 때문에 공격수에서 원톱으로 한 명이 나서고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좌우에서 공격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가 총 3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보면은 황인범, 이재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박용우 선수가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또 하나죠. 풀백도 약점이긴 한데 수비형 미드필더 이 자리가 참 우리 대표팀이 좀 약합니다. 큰 정우영 선수가 대표팀에서 물러난 뒤에 이제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 박용우 선수가 현재 전력으로는 가장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순민 선수와 박진섭 선수가 있긴 한데 대표팀 경험이 부족해서 박용우 선수가 아마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문선민, 정우영, 홍현석 선수들은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거나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는 명확해졌습니다. 오연규, 조규성 딱 2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사실 황희조 선수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이슈로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고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아시안컵 차출은 어렵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축구 기량만 놓고 보면은 황희조 선수가 아마 공격수에서는 가장 좋은 자원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아시안컵에 없다는 게 아마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최전방까지 올라와서 공격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연규, 조규성 선수 2명으로도 충분히 대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황희조 선수가 없다는 게 참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클린스만 감독은 이렇게 총 26명을 발탁을 했는데요. 깜짝 카드는 김지수, 양현준 선수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예상이 됐던 선수들이고 어떤 선수가 포함이 될까 했는데 이렇게 26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주민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선택을 보면은 이번에도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높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주민규 선수를 대표팀에서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대표팀은 1월 2일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이동해서 훈련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월 6일날 이라크와 친선전을 치릅니다. 이제 아시안컵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64년 만에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